활용공추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공식 카페에서 저희 이제 최근에 무방을 지금 새롭게 다시 개설을 했는데, 이제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이제 바로 지금부터는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뭐 하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최근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하반기 윤곽들은 조금씩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반기 영상, 그러니까 하반기 예상들 분석돼 있는 내용들 이렇게 잘 보시면서 혼자 어느 정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잘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저희 이 텔레그램 정기 구독방 같은 경우에서 아마 조금 더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전일 정보,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 전체 시장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얘기, 그날 시장의 상황에 대한 얘기 등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조금 더 이 중요한 고급 정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올려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혼자 매매가 어려우시거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VIP 방에서도 지금 새롭게 이제 이 시장 어려운 구간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아마 이 구간이 지나도 난이도는 좀 꽤 높아질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7월 13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우리 시장 얘기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 굉장히 큰 빅 이벤트가 두 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과거부터 있던 상황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는 6월 초중순 무렵에 있었던 기대 인플레이션이었고요. 그거 잘 못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있었던 게 PC였는데 뭐 그럭저럭 넘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마지막 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입니다. CPI,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 이게 사실상 마지막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땐 그런데요. 오늘 일단 금리 인상이 뭐 계속 뭐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빅스텝이 예상이 되며, 만약 빅스텝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을 밟았을 경우에 시장 실망하면서 한번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예상대로 빅스텝을 밟았는데요. 빅스텝 결정이 나고 난 직후에는 이게 이제 결정 난 직후, 그때는 환율이 아직까지 이렇게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발표된 직후까지.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에 한번 딱 눌림 이후에 여기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는 정도의 흐름, 요 정도가 다였고 눈치 보기가 좀 진행이 됐단 말이죠. 했는데 이후 이제 이 이주열 총재는 그만두셨고요. 이창용 총재께서, 죄송합니다. 이창용 총재께서 이제 기자회견을 11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기자회견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뭐 제가 오전 영상에도 말씀을 좀 드린 부분도 있었고, 저희 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자회견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상도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봤었을 때는 이창용 총재께서 오늘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생각보다 지난번 그 우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말씀을 잘 하시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뭐 굉장히 능수능란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명확한 선을 그어주었죠. 명확하게 이 올해 금리 2.75에서 3%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목표치를 언급을 딱 해주면서
앞으로 베이비 스텝을 기준으로 가게 될 거고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 변화를 주게 될 거야.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물가부터 두드러 잡는 게 우선이야 라고 하면서 명확한 선을 딱 그어줬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계속 이 하는 쪽에서의 발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아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게 그동안 언론이나 외국인들 쪽에서, 외계인이 아니고 외국인들 쪽에서의 어떤 반응들이었는데 오늘 그 부분과 다르게, 지금까지와 다르게 명확하게 선을 꺼줬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은 조금 안도를 했던 것 같고요.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으로 안도를 했던 것 같고, 사실 오늘 우리나라 사상 첫 빅스텝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였으면 환율이 제법 조금 잡히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러 강세가 지금 워낙 강한 상황이고요. 물론 이 달러 강세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진행되는 데에는 지금 유럽의 지금 침체 우려가 굉장히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런대로 선방을 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있을 것 같고, 오후장 들어서는 저녁에 오늘 밤에 있게 될 CPI의 눈치를 조금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상당 제한적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코스피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을 보였고요. 코스닥 자체가 오늘 2차 전지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게임 섹터들, 오늘 넵튠 쪽에서 이 파노를 오늘 발급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게임 섹터들 전반적으로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끄집어 올리는 모습, 이에 따라서 영상 컨텐츠 쪽이나 엔터 쪽이나 이쪽에서도 조금씩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닥은 상당히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지금 변동성이 큰 겁니다.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 크게 떨어지는 이런 전형적인 형태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장이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 좋았는데, 결과론적으로 좋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대형주 중심의 이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일부 있었었고요. 그나마 오후 들어서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 확산이 일어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닥 시장 쪽에서의 어떤 일부 섹터로의 수급 확산이 좀 있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 종목, 예를 들어 코스닥을 기준으로 보면 910개 상승에 484개 하락이었습니다. 뭐 2배 가까이 상승 종목 수가 많았다는 얘기인데, 뭐 0에서 한 2, 3%대 상승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느 때에 비해서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수급 쏠림이 조금 진행됐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시효과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선물, 이 정규장, 우리 현물 시장 끝나고 나서 지금 끄집어 올리는 모습이 살짝 나오고는 있는데, 외국인들 지금 그 선물 쪽에서는 동시효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동시효과 들어가면서 매도량을 좀 크게 늘리는 정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조금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니죠. 일단 오늘 CPI를 봐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게임, 웹툰, 그다음 이제 자동차, 그다음 저가 항공, 엔터, 영상 컨텐츠 뭐 이런 섹터들 조금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2차 전지까지. 반면 이제 유가 하락에 따라서 조선 섹터 좋지 못한 모습이 지금 최근 나타나고 있고, 풍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풍력 태양광 역시 마찬가지고요. 좋지 못한 모습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오늘 상승이 괜찮았던 현대차, SK텔레콤, LG화, LG에너지솔루션 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오늘 매도 제법 나왔습니다. 결국 오전장에서는 뭐 그런 대로 뭐 크게 나왔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정도였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와서 매도폭을 좀 넓히면서 이제 막판에 좀 더 늘리면서 삼성전자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SK 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자, 네이버, 신한지주, KB금융 정도가 매도가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어비스, CJ ENM, 아프리카 TV 정도가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BH, 원익 QNC, 에코프로, JYP 엔터, LNF, HLB 생명과학, 도이치모터스, HLB, HK 이노엠, 신화인터텍 같은 종목들 매도가 조금 많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뭐 눈치 보기 장세를 예상했던 부분에서 오전에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 나름대로 좀 괜찮게 그 부분이 소화가 되면서 예상보다 눈치 보기는 나왔습니다만 예상보다 조금 더 괜찮은 자리에서 눈치 보기가 나왔고요. 차트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지금 일단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 양봉 위아래 꼬리 조금 길게 달고 몸통 작은 도지에 가까운 양봉을 딱 만들면서 눈치 보기 딱 전형적인 눈치 보기를 하고 마감을 하는 모습이죠. 여기서 오늘 밤 CPI가 그나마 시장 예상치대로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우호적인 흐름으로 무사히 넘어간다면 한번 위로 올려치는 흐름 나오게 될 거고요. 일정 정도, 이것도 뭐 제한적입니다. 일정 정도 올라가는 정도지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반면 만약에 좋지 않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래로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이 저점 테스트를 또 한번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밤 CPI 지금 현재 헤드라인 물가는 8.8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공식적인 컨센입니다. 8.8 정도, 뭐 8.7을 예상하는 것도 있었는데 8.7에서 8.8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달은 8.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달보다는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긴 하고요. 어제 갑작스럽게 8.9에서 9.0까지 지금 예상치가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9.0%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한번 약간의 충격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충격을 또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연준이 지금 우리 시장은 최근에 여기에 지금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시장 수급이나 아니면 투심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은 지표들을 지금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는 언론 쪽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요. 연준이 파월 의장도 그랬죠. 직접 언급을 했지만 연준이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 핵심으로 메인으로 보고 있는 건 근원 물가 지수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5월 달에. 이제 그 부분을 고려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 컨센은 4.7% 정도 됩니다. 근원 PC입니다. 핵심. 전월은 5.0이었어요. 근데 지금 얘는 3개월째 계속 만약에 지금 현재 2달 연속 핵심 PC는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면 요 전에가 5.3이었으니까 0.3, 0.3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건데 하락폭이 조금 더 컸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뭐 이렇게라도 나온다면 만약 제가 생각할 때 8.8에 4.7이면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무사히 산을 넘을 수 있다라고 보는 그 측면에서 무사히 넘어갈 걸로 봅니다. 아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 이건 더 올랐어요. 이게 더 올랐기 때문에 뭐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는 못합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대신 이제 하단은 제한될 거라는 거죠. 8.8 정도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이 상황이 될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요번에 8.8을 기록한다라고 한다면 최고 높은 수치가 8.8로 찍힐 거야 라는 겁니다. 왜? 7월 CPI는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왜? 최근에 나오는 지금 6월 말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있는 국제 유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 6월 달에는 피크 가격 122달러 정도까지의 그 피크 가격이 6월 달에 있었고요. 6월 뭐 하순 말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국제 유가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해서 110달러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CPI가 한 26일, 27일 정도까지만 반영을 한다라고 보면 그 반영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다음 달 CPI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제 유가 지금 뭐
지금 이번 달 들어서 두 번째 100달러 밑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잖아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평균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다음 곡물가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도 곡물가 급락이 나왔었는데 곡물가 같은 경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최근에 지금 다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내려온 상태입니다. 희귀금속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은 흐름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제 꺾일 거라는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피크 아웃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번에는 지난 5월 달과 다르게 조금 더 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 수치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최소한 밑으로 이렇게 내려 찍는 거에 대한 위험 부담은 조금 줄어든 상태로 안정화 흐름으로 서서히 진행하면서 반등이 조금씩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CPI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7월 FOMC는 50bp까지도 좀 내려올 수 있을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0.75, 그러니까 75bp 올릴 거라고 봅니다. 시장이 이미 75bp 반영을 한 상태고요. 요번에 그걸 올린다고 해가지고 크게 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료 노출, 이 압제 소멸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반면 만약에 앞자리 9를 달았는데 4.7 정도를 봤다라고 한다면은 시장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걸로 보면 하락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PC는 어느 정도 잡혀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3개월째인데? 그럼 추세적인 부분이 좀 나올 수 있는데 한 분기 가까이 지금 내려오는 건데 이렇게 지금 한 분기죠. 한 분기가 내려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추세적인 하락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조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굉장히 좀 방향성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에서 이 흐름을 결정하는 걸 지켜봐야 되는 상황, 예상이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 있겠고요. 만약에 9.0에 뭐 4.8, 4.9 막 이렇게 나왔다. 이러면 일단은 한 번은 단기적으로는 한번 출렁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시장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신용 반대매매 물량 지금 6월 23일이었나요? 그 이후에 나왔어야 되는 물량 한 번 있었는데 지금 깔딱고개 계속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하나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진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시장 안정화가 아마도 7월 물가 지표들을 보는 시점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일단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6월부터 시작해서 QT가 진행되고 있는데 월 476억 달러씩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굉장히 적은 양이 아니에요. 굉장히 큽니다. 이거. 굉장히 큰 양인데 여기다가 6월, 5월 달에 50bp, 6월 달에 75bp, 7월 달에 75bp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석 달 만에 2%를 올린 거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2%가 올라가려면 우리 여느 때 일반적인 경우에 금리 상승 시기 있잖아요. 이때 2%를 올리려면 1년 한 반 가까이 걸립니다. 2%를 올리는 데 있어서. 근데 그걸 석 달 만에 지금 올린 거예요. 거기다가 QT까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달 들어가면 QT가 2배로 올라가요. 유동성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최근 강달러와 관련해가지고 놓고 보면 유럽의 침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심각한 상태라는 거. 오히려 지금 유럽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IMF 때 외국계 기업들이 당시에 우리나라 제 기억에 어떤 게 있었냐면 당시에 기사로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유가 증권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속해 있는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의 가치의 삼성전자 포함해서 이 전체 가치의 합이 네덜란드 국내 9위 기업의 가치만도 못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기업 사냥꾼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론스타부터 시작해서 나온 얘기들이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헐값에 사서 정말 비싸게 팔아먹고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 그런 냄새들이 지금 조금씩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진짜 미국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침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유럽은 지금 침체로 상당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더 큰 문제인 게 침체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물가가 너무 높잖아요. 미국처럼 금리를 많이 올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유로 같은 경우는 한 국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조금 덜 그나마 좀 견딜 수 있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 뭐 전형적으로 남유럽에 있는 국가들 지금 재정 상태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 나라들 같은 경우 지금 정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채권 금리 역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유럽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강달러가 진행되고 이 강달러가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또 이 일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변수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자 유럽 경제 침체나 미국의 지금 경기 침체 얘기가 왜 나오고 있나요? 유럽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러시아죠. 근본적으로는 러시아. 물론 그 전에 하나 더 든다고 한다면 팬데믹 때 풀어놨던 유동성. 여기에 요걸 이제 서서히 빨아들여야 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푸틴이 이제 허짓거리를 하는 바람에 그 뒤로 지금 굉장히 스텝이 꼬여 있는 상태인 거고요. 미국의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유동성 막대하게 풀려 있는 상태에서 이걸 지금 흡수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흡수하는 과정에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경제가 빨리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흡수하는 속도를 더욱더 빨리 만들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금리 인상이 금리 인상의 속도가 확실히 줄어들기 시작하거나 또는 정책 방향이 바뀌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굉장히 환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때는 환호를 하게 될 겁니다. 금리 인상 지금 다 떨어지 지금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작년 1월 중순이었나요? 그때 이 미국에서부터 이제 QT 얘기 나오고 본격적으로 테이퍼링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까지 얘기들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수급 흔들리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락의 시작은 긴축입니다. 연준의 긴축. 그러면 그 연준이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 그렇다면 인플레이션만 어느 정도 잡힌다라고 한다면 굳이 연준이 강하게 긴축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침체 우려들이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계속 침체를 유도할 이유는 없겠죠. 다만 이번에 이 수치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7월 달 같은 경우는 일단 쐐기는 박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이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엔스탑 안 하겠다고. 스탑앤고 안 하겠다고. 그 흐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일단 못은 또 박아야 됩니다. 못을 박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한번 못을 박아놓고 나서 7월, 8월 지표들 딱딱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 나오게 되면 9월부터 바로 이 인상의 속도가 확 줄어드는 이런 흐름들이 급변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내일 이렇게 나온다면 서서히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시장의 지금 시그널들이 6월 말부터 조금씩 물밑에서는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 제대로 못 넘었잖아요. 제대로 못 넘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 물밑에서 신호들이 조금 나오다가 다시 조금씩 내려앉는 이런 흐름들인데 요거 잘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산만 잘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서서히 이제 추가적인 이렇게 내려가는 하락은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서서히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시각에서 가능성이 조금씩 더 열리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제가 분석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일단 그런 정도의 흐름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또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뭐 악재가 막 나온다 그러면 그건 또 얘기가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런 거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놓고 분석을 해보면 일단 넘어야 될 산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반등은 어렵다는 거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정말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박스권 그리면서 옆으로 기는 흐름 나오면서 조금씩 저점이 높아지는 이제 좀 지루한 기간들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는 장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과 괴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